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표한 자동차 관세 정책이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25% 관세 부담이 좀 완화된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되면서 뭐 이제 포드라던가 GM 그리고 스텔란티스 이런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은 과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조치가 지금까지 걱정을 많이 했었던 자동차라던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숨통을 실질적으로 트이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오늘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정책 뭐가 바뀌었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요, 크게 두 가지 변화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복 관세가 해소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태킹이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하는데 기존에는 25% 수입 관세 플러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5% 플러스 중국산 부품 관련한 관세 그러니까 뭐 그 펜타닐 관세 이런 것들까지 20% 중복 부과되는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가장 높은 항목 하나만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완성차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비용의 어떤 절감 효과가 있겠죠. 기존에 뭐 25%, 20%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70%의 관세가 중복으로 부과가 되는 거니까 상당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그 중에서 하나만 적용이 된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 예외 조항이 좀 도입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이 어려운 15%의 수입 부품에 대해서는 25% 관세 중에 3.75%를 감면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25% 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가 된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좀 완화시켜주는, 일부 감면을 좀 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대표 단체들이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 쪽의 단체도 있고 자동차 완성차 쪽의 단체들도 있는데 그 대표 집단들이 한 6개 정도가 모여가지고 되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상 최초로 그 집단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관세 철폐 좀 해달라. 우리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면 다 큰일 난다. 라는 그런 의도를 담아가지고 이제 공개 서한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완화해달라 혹은 좀 인하를 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하는 그런 공개 서한을 보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을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그래서 이런 결과를 좀 발표를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차량 부품 가치 기준으로는 최대 3.75%까지 관세 환급 또는 상수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로만 하면 좀 복잡해가지고 조금 이따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조치가 2년 동안에 한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화를 해주기는 했는데 그냥 완전히 완화시켜주지 않겠다 이거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거는 이 생산 시설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의 생산 시설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냥 완화를 해줘버리면은 우리가 의도하는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년 정도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한테 일부 좀 시간을 주는 형태로 2년만 한시 완화 적용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부품 생산을 좀 유도하겠다라는 목적을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먼저 자동차 관세를 전부 해소했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쉽게 좀 풀어드릴게요. 자동차 부품에 붙는 25% 관세를 이제 일부 유예해주겠다. 그러니까 일부만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의 0%가 되는 게 아니라 관세는 내되 일정 금액만 이제 할인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 일정 조건 하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감면 비율이 좀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은 1년차, 2년차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는데 자동차 부품 관세율이 기존에는 25%였었잖아요. 근데 면세 비율이 1년차 때는 이 MSRP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MSRP의 15% 그리고 2년차 때는 MSRP의 10% 이런 식으로 면세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관세 최종 면세율이 MSRP 기준으로 1년차 때는 3.75% 그리고 2년차 때는 2.5%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체 가격이 이제 $10,0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관세 부과 대상은 수입 부품만이고요. 이 부품이 MSRP의 15%라고 하면은 $1,500가 되겠죠. 그래서 수입 부품에 부과되는 원래 관세가 이제 $1,500에 25%를 하게 되면은 이제 $375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부가 해주는 거는 이 $375만큼을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하면은 뭐 3.7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자동차 전체 가격 $10,000에서 3.75%를 곱해서 그래서 3.75% 상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수입 부품에만 25% 관세가 붙고요. 그 부품이 전체 가격의 15%를 넘지 않으면은 이 해당 제품에 붙은 관세만큼은 자동차 가격에서 빼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RP의 15%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1년차 기준으로 봤을 때 15% 한도 내에서 부품에 붙는 관세, 그러니까 3.75%만큼 차량의 전체 가격에서 감면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부품 관세 일부를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할인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이제 그 미국이라던가 그리고 USMCA, 네, 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죠. 네, 여기에 원산지가 있을 경우에는 또 무관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그 차량에 사용된 부품 중에서 85% 이상이죠. 85% 이상이 미국이라던가 USMCA 산이면은 관세 유예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정책이 완전한 면세가 아니고요. 차량 가격, MSRP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비율까지만 관세를 상쇄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뭐 일단 부품을 수입을 하기는 하되 일정 부분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틈을 활용해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내 생산을 늘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유도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를 좀 봐야 되는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뭐 일단은 환영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스텔란티스라던가 뭐 포드라던가 뭐 이런 여러 어떤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CEO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일단은 뭐 스텔란티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는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관세 완화 조치를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국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단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GM CEO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GM과 같은 기업들한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미국 경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어쨌든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포드 CEO도 마찬가지인데 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여전히 이런 전면적인 관세 철폐를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원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대체 불가능한 부품에 대해서 이 유예 조치를 받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일단은 환영,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일단은 환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어느 정도 좀 맞춰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품 관세는 일단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량 조립에 들어가는 부품 말고도 그 수리 부품들도 있잖아요. 애프터마켓에서 사용이 되는 이 수리 부품까지도 포함을 시킨 광범위한 수입 부품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현재 그대로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중고차 수리라던가 그리고 부품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자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중소 정비 업체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타격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의 불확실성. 사실 이게 제일 좀 중요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관세 완화가 정책적 일관성 없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인 재무 계획 수립에
경제에 부담이 된다라고 일단 제가 적어놨는데 실제로 그런 관련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제 오늘인데 오늘 GM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괜찮게 발표를 했습니다. 25년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별로 좋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GM이 트럼프 관세로 가이던스를 중단하고 자사주 매입을 보류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를 철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관세 때문에 앞으로 너무 불확실하고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게 없다. 그래서 일단 가이던스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GM에 투자를 하고 싶은 이 투자자들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들 이런 쪽들은 당연히 앞으로의 어떤 수익성이라던가 뭐 이익단에서의 어떤 계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의 불확실성으로밖에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이 4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보류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볼보도 마찬가지인데 볼보 자동차도 관세 여파로 일단은 실적 타격, GM보다 실적이 더 안 좋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이던스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도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관세 때문에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고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은 수요나 이런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수익성에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비용 절감도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좀 계산을 해본 거를 보면은 관세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이제 야후 파이낸스 쪽에서 계산을 한 건데 관세로 인해서 이 자동차 기업들이 줄어들 수 있는 영업이익 규모를 계산을 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GM입니다. 아까 앞서 그 가이던스를 철회했던 그 기업 GM이 가장 큰 영업이익에 타격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토요타라던가 포드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까지 4등의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기업인 스텔란티스 그리고 일본 뭐 다른 기업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뭐 작은 게 테슬라이기는 한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뭐 중국 쪽으로 사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예 타격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결국에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금 기업들이 대응을 할 거고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조립 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내로 일부 이전할 가능성들 당연히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공장을 이전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립차 그 완성차의 조립 라인 이거를 미국에 두는 거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포드라던가 그리고 뭐 GM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시간이나 오하이오 이런 켄터키 이런 지역들의 공장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 좀 어떤 추가 증설이나 아니면은 전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 말이었나요? 그때 현대차가 GM과의 어떤 이제 협력을 좀 발표를 했었죠. 전략적 협력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가 되는 내용은 구체화된 내용은 아직 어떻게 좀 협력을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화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아직 좀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가능성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거는 일단은 GM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공장이 한 11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11개를 다 이제 가동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절반 정도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놀고 있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GM과의 공급망의 어떤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놀고 있는 미국의 공장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관세를 좀 회피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좀 협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공급망을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은 좀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뭐 이런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부품 업체라던가 그리고 물류망 이런 것들이 이미 형성이 좀 돼 있는 그런 인프라가 좀 형성이 돼 있는 자동차 클러스터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 비용이라던가 리스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거죠. 네, 근데 다만 이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전체 공급망을 리쇼어링 하는 거,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글로벌 부품이 수천 개에 이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단기간 안에 미국산으로 다 대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 한 대의 자동차가 수천 대의 부품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사실 중국이라던가 동남아, 유럽 이런 다른 국가들에서 수입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포테인먼트 칩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이라던가 한국산으로 쓰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한국산이나 중국산, 일본산 뭐 이런 것들 쓰고, 내장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은 멕시코산 쓰고, 이러니까 다 이런 부품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기간 안에 미국 내 생산으로 좀 대체하는 거는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장 이전이라던가 설비 투자해야 되죠. 그리고 품질 인증해야 되죠. 원재료도 확보해야 되죠. 그리고 이 공장 그 인력들도 숙련도 올려야 되죠. 이러니까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립을 미국으로 옮길 수는 있어도 자동차를 만드는 모든 부품까지 미국산으로 바꾸는 건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세 완화가 일부 뭐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충격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정책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희소식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현 시점으로만 봤을 때 뭐 추가적인 어떤 완화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업 실적 관점에서의 큰 기대는 크게 가지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 정책은 뭐 완성차 업체한테는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뭐 부품 공급망이라던가 소비자들한테는 여전히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2년 내에 이 미국 내 생산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 이게 이 정책의 실효성을 가를 어떤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동차 부품 관세 관련한 내용들 좀 다뤄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